안녕하세요. 수다몽더 시스토리입니다. 제가 댓글을 살펴보니까 시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왜 클레오파트라가 없나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여성들을 떠올려 보면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 중에 클레오파트라가 들어가 있을 것인데요. 그만큼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클레오파트라 7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말기인 기원전 69년 혹은 기원전 70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였고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이 왕조의 공주들에게 자주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자, 우선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원전 305년에서 기원전 30년까지 이집트를 통치한 왕조로 마케도니아인의 왕조였습니다. 제가 수다몽 영상에서 이 알렉산드로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영상을 이미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가 그리스 전역과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었죠. 그리고 그의 사후, 그의 영토는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시조인 이 프톨레마이오스 라지드는 알렉산더 대왕의 어릴 적 친구로 숱한 전투를 함께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을 하고 제국이 분할이 되자 지배권 차지를 하기 위한 이 싸움에 뛰어들었고 이집트 총독이 되었다가 전대 파라오 넥타네보 2세의 딸과 결혼을 해서 결국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왕에 등극을 해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된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을 훔쳐서 이집트로 가져왔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시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크게 번성했는데요. 왕조의 독점 사업, 특히 주요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를 하는 것까지 통제를 해서 큰 돈을 벌었고 방직, 피역, 광업, 염전업 등을 통제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얻게 됩니다. 또 홍해와 나일강에 이르는 운하를 건설해서 수출입 무역으로 큰 돈을 벌어들였고 백성들에게 받는 조세까지 있었으니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한 부를 이용해서 문화 예술 사업을 했는데요. 특히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 박물관이 세워져서 이집트와 그리스, 로마 등지에 있는 수많은 서적이 보관되고 이렇게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가 세워지기도 하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학자들을 또 귀하게 대접을 해서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로 몰려왔고 천문학, 지질학, 동식물학, 물리학, 수학, 문학, 화학 등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혈통으로 따지면 클레오파트라는 마케도니아인, 즉 그리스인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니까 이 그리스인의 외모를 가졌을 것이고 이집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풍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300년 동안 이집트를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었는데 이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정치와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왕실 내에 왕족들이 분열해서 서로를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군대, 정치, 교육이 다 엉망이 되고 부정부패가 심해져서 나라 전체가 흔들려 왕조의 통치권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 로마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로마는 당연히 그 손을 덥석 잡았고 그 후 이집트는 로마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맙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난 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태어난 클레오파트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고 총명하고 천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두 그녀를 사랑했고 이집트의 보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이건 기즐 스토리에서 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똑똑하고 지식 탐구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하는데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준 곳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왕실 도서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왕실 도서관에서 방대한 양의 독서를 해서 당대 누구도 따를 자가 없을 만큼의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천부적인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역 도시인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교하는 수많은 나라의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대 10개 국어를 했다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대수학, 서사시, 역사, 수사학, 정치학 등의 조예가 깊었고 이 미용술에 관한 책을 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타고난 미모를 가진 데다가 이렇게 지적이고 교양이 뛰어났으며 대화술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미 가라앉는 배처럼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기원전 76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는 이 이집트 국민들의 손에 맞아 죽은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1세와 비슷하게 아주 무능한 왕이었는데요. 아우레테스, 그러니까 피리불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정치보다는 피리불기에 더 열정을 쏟았습니다. 궁녀들이 가득 찬 파티장에서 피리를 불며 노는 것에 열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죠. 전국 각지에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나고 이집트의 경제는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로마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국왕 지위를 승인해 주는 것이 로마 원로원이었는데요. 이것을 빌미로 로마는 이집트를 마음껏 착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권력자들은 이 이집트의 왕이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스스로 전복할 거야 라며 전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열심히 자금을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키프로스는 이집트 영토의 일부였는데 이 키프로스를 다스린 것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동생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왕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자금을 로마로 보내면서 이 왕자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 더 큰 것을 원했던 로마는 아예 키프로스를 점령해버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이집트의 왕족들은 권력 다툼을 하면서 내분되어 서로 암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왕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죠.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역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장군 폼페이오스와 카이사르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약한 왕의 모습에 화가 난 이집트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 왕을 끌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로마로 도망을 가서 로마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알렉산드리아의 시민들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이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언니인 베레니케 4세를 여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을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는데요. 천진난만한 소녀의 시대가 끝나버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왕자를 차지했고 딸 베레니케 4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베레니케의 반란이 있은 지 4년 후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사망하기 전 자신의 후계를 클레오파트라 7세와 그녀의 이복 남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로 정하고 사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7세와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공동 통치자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18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10살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이미 사망한 언니 베레니케 외에도
자신과 공동 통치자가 된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있었고 또 13살의 여동생인 아르시노에와 더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이들을 등에 업고 파벌을 형성해서 여전히 왕자를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는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의 여왕이 된 클레오파트라 7세는 그리스어가 아닌 이집트어를 배워서 사용을 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집트 고유어를 익히고 이집트 고유 문화와 신앙 그리고 전통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이집트 고유의 신들과 결부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죠. 그리스 문화만을 고수하는 이 왕조의 분위기가 이집트 백성들의 생활, 풍습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백성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정책을 실행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기도 했고 궁궐 박물관에서 열리는 학술 토론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방대한 독서로 갖추게 된 지식을 활용해서 이집트를 압박하는 로마에 맞서 외교수를 펼치며 고전분투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조금씩 나이를 먹자 나도 왕인데 누나 권력이 더 센 것 같아 라며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주변에는 그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부추기는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자, 물론 클레오파트라 7세 역시 야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결은 피할 수 없었죠. 이런 클레오파트라를 더 궁지에 몬 것은 로마의 원로원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만을 인정하고 폼페이우스를 그의 후견인으로 지정한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로마에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고 전투에서 패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망명을 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이우스를 이용해서 동생을 밀어내고 왕자를 지키고 이집트를 지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를 활짝 열고 폼페이우스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선박과 재물을 보내 호의를 베풀죠.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이우스가 지금은 카이사르에게 쫓겨 이집트로 왔지만 분명 카이사르를 무찌르고 다시 로마의 1인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를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생각은 클레오파트라의 오판이었습니다. 로마는 카이사르의 손에 들어갔고 클레오파트라의 반대파는 이 일을 빌미로 클레오파트라를 공격하게 되었죠. 아직은 힘이 많이 약했던 클레오파트라 기원전 49년 결국 왕자에서 밀려 퇴위를 하게 되었고 홍해 근처에 있는 아라비아인의 유목부락으로 피신을 해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대로 무너질 수 없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지지 세력을 모으고 또 군대를 조직해서 무력으로 왕자를 다시 차지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도와 정적을 물리쳐줄 외부 세력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렵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정벌하기 위해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측근들은 이미 로마의 대세는 카이사르구나 라는 판단을 했고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폼페이우스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로마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를 카이사르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게 되죠.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왔다는 정보를 클레오파트라가 입수하게 되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이용해서 권력을 되찾고자 하죠. 몰래 이집트에 잠입한 클레오파트라, 카이사르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하인을 상인으로 변장시키고 그 자신은 커다란 카펫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인으로 분장한 하인들이 이 카이사르를 찾아가서 클레오파트라가 보낸 선물이라며 돌돌만 카펫을 카이사르에게 전합니다. 카이사르는 잔뜩 경계한 모습으로 그 카펫을 펼치는데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클레오파트라가 요염한 자세로 누워서 짠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요염하면서도 청초한 모습의 아름다운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은 산전수전 다 겪은 50살이 넘은 카이사르마저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답기만 한가요? 지성미를 갖추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녀에게 더 빠지게 되는 거죠. 당시 카이사르는 수천 명의 부대를 이끌고 이집트에 상륙을 한 상태였고 이집트는 약 2만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카이사르에게 대항할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카이사르에게 무릎을 꿇고 투항을 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죽인 이를 처형하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가 공동 통치할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지지하는 측근들이 이런 카이사르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클레오파트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기원전 48년 아틀라스라 장군이 보병 2만 명 그리고 기병 2,000명을 데리고 지방에서 봉기하게 되는데요. 카이사르가 이 반란군에게 포위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본국인 로마의 지원을 받게 되자 곧 이 반란군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나일강에 빠져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대항한 클레오파트라 여동생 아르시노의 공주는 메두사 신전에 갇혀 운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레오파트라 7세는 2년 만에 다시 이집트의 왕자를 되찾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자 단독 왕은 허용이 되지만 단독 여왕을 허용하지 않는 이집트의 불문율에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는 또 다른 남동생인 13살의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결혼을 해서 그와 함께 이집트의 공동왕이 됩니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진 것도 사실이겠지만 사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 외에도 수많은 여인과 연문을 부렸던 사람이고 또 아주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순간적 사랑에 빠져서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그녀를 자신의 동반자로 선택을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카이사르는 이후 이집트에 석 달 정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는 나일강을 함께 여행하는 등 연인들이 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라는 영화를 보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의 간질병을 눈치채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막 연구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가 발작을 일으키자 얼른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 간질은 하니발, 알렉산더 같은 영웅들이 앓는 병이라면서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죠. 카이사르의 간질, 이 내전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요. 가벼운 뇌졸중 증세였다는 말도 있지만 간질, 내전증과 유사한 증세를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자, 클레오파트라와 함께하면서 그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 카이사르. 이집트를 정복했지만 로마의 식민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6년 로마로 돌아갈 때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남편이자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여러 수행자를 동반해서 로마로 함께 가서 1년 반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 쉴 새 없이 많은 노예들을 대동했고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가서 로마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카이사르가 마련해준 이 저택에 머물렀는데 이때는 그녀와 카이사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뜻의 카이사리온 또는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도 함께였습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남동생과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실제로는 카이사르의 아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카이사르에게는 부인 칼프르니아가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로마에 가면 카이사르의 자식을 낳은 아내 대접을 받게 될 줄 알았죠.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이 클레오파트라를 카이사르의 정부 정도로만 여겼고 클레오파트라를 크게 신경 쓰거나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망이 컸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와중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공화파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고 이후 공개된 카이사르의 유언장에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가 낳은 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불안과
실망이 교차하는 나날이었을 텐데요. 서둘러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집트로 복귀한 직후 15살이 된 그녀의 남동생이자 공동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가 그를 암살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도 클레오파트라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점점 성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 14세 역시 그녀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또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혼자 단독왕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린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왕자리에 올려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앉혔고 그가 프톨레마이오스 15세가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방패가 되어주던 카이사르가 이렇게 사망을 했으니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온 것인데요. 그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